대표님, 시장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냐. 어려워지 또 얘기하면서. 야, 너 얼굴 보면은 시장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웃으면서 얘기하네. 시장이 어려워진 거는 이제 살짝 뭔가 변화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 일단 코스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고 주도 섹터들 이제 수급도 한 바퀴 싹 돌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큰 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쯤 뭔가 고민이 많은 시점이지 않을까. 일단 실적 시즌도 왔고 아, 이제 내가 어디를 공략하고 어디를 타야 되느냐 그리고 어느 쪽을 주도 섹터를 밀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 손이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면은 일단은 뭐 큰 손들 입장에서 기존 주도 섹터를 탔겠지. 조방원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지주사라던가 이런 이슈를 타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왔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또 이제 먹거리를 찾는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전략상의 변화를 좀 줘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색깔이 약간 변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내가 지금 한 돈 1,000억을 굴리는 뭐 기관 투자자야? 뭐 그런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에도 좀 나서고 그리고 새롭게 또 이제 만든 현금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전에 내가 공략했던 게 대형주 위주였다면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올 것 같다. 코스닥 쪽으로? 뭐 코스닥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럼 코스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코스닥의 대표 섹터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이 거의 이제 사이즈가 큰 쪽이니까 게다가 시가총액 1위가 결국 알테오젠인 거 보면 바이오 쪽을 좀 공략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그래서 또 전력 쪽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섹터가 그 LNG 조선도 결국엔 에너지 섹터로 들어갈 수 있잖아. 원전 뭐 다 간 거야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근데 신재생이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막 신재생 밟아대니까 신재생이 그동안 많이 못 갔어. 근데 신재생도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요. 요즘 주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생 쪽은 일단 한번 손이 아주 심하게 탄 건 아니기 때문에 해봐야 뭐 바닥권에서 올라온 정도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신재생을 한번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일단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그다음에 뭐 한두 개 더 집어넣으면 뭐 로봇, 우주항공 뭐 이쪽까지. 그러니까 일단 약간 성장 섹터 쪽으로. 실적주보다는 성장 섹터 쪽으로. 실적주는 오히려 2분기 실적 때 위험할 수 있는 게 왜요? 지금 환율이 2분기 때 환율이 워낙 강세의 흐름이었어. 그러니까 1분기 때가 막 1,400원 넘어가고 막 이럴 때 네네. 환율이 좀 진정됐잖아. 네, 그 진정된 게 결국 원화 강세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원화 강세 흐름이고 그게 결국엔 글로벌 달러 약세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타났던 거거든. 2분기 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 그로 인해서 미국 수출주들이 2분기 어닝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어. 환율 효과 때문에.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존의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있지. 다 똑같아. 방산, 원전 쪽이야. 그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고 그리고 어제 맥세븐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존이나 구글 뭐 이런 것들을 사재기더라고. 안 그래도 그 전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신고 갱신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 보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대형 IT 기업들 빅테크 종목들 쪽으로 들어간 게 좀 느껴져. 근데 그들이 실제 예상보다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수출주잖아, 걔네들이. 네네. 마진율이 좀 커졌겠지. 그게 수출 단가 때문에. 네. 그래서 이익률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게 수치로 계산하면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한 2%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 수출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오히려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봐야 하잖아. 왜냐면은 그 반대니까, 정반대니까. 지금 환율이. 환차손이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환차손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물건을 미국에서 같은 값에 팔아도 마진율은 감소할 수가 있으니까. 환율 효과 때문에. 오늘만 봐도 뭐 현대일렉트릭이 환차손 나가지고 어닝 쇼크 나오고 그치. 그런 경우가 벌써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적 기대주들한테서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뭐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되니까 차라리 뭐 실적 시즌에 실적주보다는 그냥 바이오나 신재생 쪽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하다. 그렇지. 실적을 아무도 안 보는 섹터를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아, 그러네요. 실적이 나와도 기대감이 없으면 실적이 나와도 그 실적 안 들여다볼 거 아니야. 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애들은 실적 얼마 나오나 얼마 나오나 이게 어넥 서프라이즈 나오나 안 나오나 스트릿 컨센 정도 나오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들여다보고 있을 거지만 바이오에서 2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누가 관심이나 갖겠냐고. 바이오는 관심 그치. 아예 없죠. 그렇죠. 이걸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을 봤을 때 국내 수출주보다는 차라리 2분기 때는 다른 쪽을 공략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바이오, 신재생, 로봇, 그다음 하나 뭐였죠? 뭐 우주항공 섹터, 우주항공 이렇게 4개 말씀하셨는데 한두 종목씩 좀 뽑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 1위 종목 알테오전은 안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면 수급을 받아줄 종목으로 보거든요. 예서 이제 대형주들 쪽으로 들어가던 수급이 일부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은 좀 깔고 가겠네요. 그치, 깔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임상 2상 결과 발표한 게 있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 일단은 시장에서 바이오 쪽 가장 핫한 쪽이 요즘에 비만 치료제 쪽이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 비만 치료제는 아닌데 이제 지방간 치료제야. 근데 지방간이 결국엔 내장 지방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 결과가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어. 지방간도 감소하고 체중 감소까지 나타났단 말이지. DD01이라고 하는 그 신약의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수치가 너무 좋게 나왔다. 그게 12주 만에 효과를 봤다. 뭐 12주면 물론 이제 엄청난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모집 환자 수는 적어. 33명 가지고 한 건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이중 맹검이니까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는 위약 평가군이니까 실제로 약 투자한 사람은 거의 절반 정도로 되겠지. 15명 내외. 이렇게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모수가 적고 그리고 지방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그 이전에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됐던 신약이 있었어. 미국 회사인가요? 미국 회사 보스턴 파마슈티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나온 신약 같은 경우에 52주 차에 지방간 감소 효과가 지금 D&D 파마텍 그 약의 효과랑 비슷하게 나오고 체중 감소 효과는 없었고. 거의 그러니까 4-5배 차이 나네요. 기간으로만 그렇지. 기간도 훨씬 길었고. 그러니까 D&D 파마텍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능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 보스턴에서 나온 그게 성공하긴 했어. 자동차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제네시스급 나왔다. 그러면 DD01 같은 경우엔 완전 슈퍼카. 부가티 막 이런 정도의 급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되지. 차이가. 너무 점프하는데요, 갑자기. 근데 그 보스턴 게 우리 돈으로 2조 정도를 받고 이미 기술 수출을 했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D&D 파마텍도 DD 2조는 간다. 약간 이런 게 있겠네요. 2조가 아니지 한 3조, 4조 받아야지. 그럼 지금 몇 조인데요?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 탑픽으로는 D&D 파마텍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ST팜도 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들어오게 되면 ST팜도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는 바이오 내에서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래서 증설 효과도 있고 그쪽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리고 아이테오젠처럼 규모가 좀 있는 바이오잖아요. 그렇지. 아까 그리고 처음 말씀하셨던 맥락도 포함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 하면은 하나솔루션, CS 윈드, 뭐 얘네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잡고 가야 되는 거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속 밟는데도 주가가 좋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은 놓치고 가기 힘든 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신재생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은 트럼프가 신재생 이게 BBB 법안이 결국 감세 법안이잖아. 네. 그러면 BBB 법안만 내놓으면은 그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거 아니야.
세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메꾸려고 하냐면 이제까지 보조금 주던 거를 막 대폭 삭감을 한단 말이야. 그게 결국엔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에 보조금 나가던 걸 보조금 기간도 축소를 시켜버리고 보조금 규모도 축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업 섹터가 피해 섹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 그러면 다시 올라와. 풍력이랑 태양광이 다시 올라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또 다시 밟아버리면 또 훅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와. 그러면서 지금 풍력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태양광도 전고점까지 올라와 버린 상황이거든. 이게 계속해서 악재가 나와도 올라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게 되게 심각한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가 부족할 거라는 거죠. 전력이 부족한 게. 왜냐면은 지금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간혹가다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전이 돼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진짜 내가 정전을 봤던 거는 거의 2000년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정전이라는 현상 자체를 본 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정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많아지고 AI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게 지금 전력 수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에어컨을 돌리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대급 여름이 찾아온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장난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벌써 6월 달부터 40도 넘어가는 날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잖아. 네. 이번 여름 정말 더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돌아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대해서 되게 지금 다들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뭐 SMR 이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막 나오는 이유가 전력이 부족하다 이거야. 앞으로 미래에는. 근데 중요한 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거 짓는데. 원전은 대형 원전 같은 거 5년 이상 걸리고 SMR도 한 2, 3년 이상 걸릴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전기 필요한 건 어디서 끌어와야 되느냐는 거지. 신재생밖에 신재생은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해내는데, 그러니까 상용화하는데 1년 이내에 가능해. 그러면 당장에는 신재생이든 뭐든 끌어와서 이 전력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 이거 원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러면 원전은 미래의 전력이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전력 수급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 신재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CS 윈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성 ST라는 종목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러니까 뭐 신재생 하게 되면 ESS는 따라가야지. 왜냐하면 ESS 전력을 발생되는 걸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변압기, 신재생과 관련된 변압기, 산일전기, 뭐 이런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그럼 뭐 나머지 두 섹터는 로봇이랑 우주항공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걔네들은 지금 당장에 또 조그맣고 사실은 로봇 같은 경우도 국내 로봇 업체들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해. 그게 현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물론 테마로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막 주가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 실제로 얘가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 싶은 애들을 좋아하는데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치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도가 글로벌 정도 수준 되는 로봇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현대 쪽을 보면 현대 쪽도 많이 안 올랐으니까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뭐 이런 쪽을 보는 건 괜찮다. 마침 주가도 좀 내려와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나머지는 텔레그램에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텔레그램에서 네네. 아,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지. 우리 유튜브 보면 이런 건 내가 얘기한 건 너가 얘기해야지. 유튜브에 보면은 너가 텔레그램 주소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거 좀 우리 알려줘.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걸어둘 테니까요. 거기 오셔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방에 들어오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거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와서 저랑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